안녕하십니까? 다이나믹 SDC 베리피케이션에 대해 강의할 이윤진입니다.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VCS에서 SDC 베리피케이션 피처를 넣게 된 백그라운드와 이 피처를 적용했을 때 설계 관점에서의 솔루션에 대한 오버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어드밴스드 피처와 현재 지원되지 않는 베타 피처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SDC 베리피케이션을 VCS에서 할 경우 RTL 단계에서 타이밍 컨스트레인트와 관련된 버그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는 SDC에서 타이밍과 관련된 버그로는 폴스 패스, 멀티사이클 패스, 클럭 트리, 어싱크로너스 패스 앤 리셋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폴스 패스 관련된 것으로 A에서 B까지의 경로와 A에서 C까지의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A에서 B까지는 현재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경로고 A에서 C까지의 경로는 일리거란 패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는 SDC 기술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illegal pass from A to C가 아니라 false pass from A to C라고 기술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SDC의 기술을 하게 되면 해당 경로는 타이밍 어널리시스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이밍이 포함된 디자인을 검증을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개인 레벨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넷리스트랑 SDF를 VCS에 입력으로 넣고 포스트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경우 런타임이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버그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또 디버깅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런타임이 길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RTL 플러스 SDC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경우 런타임이 빠르기 때문에 버그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버디를 이용한 디버깅이 훨씬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디자인 또는 SDC에서 타이밍과 관련된 버그의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타이밍 익셉션을 다루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앞에서 다룬 타이밍 관련된 버그를 피하기 위한 SDC를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패스 컨스트레인트를 지정하기 위해서 유저는 클럭과 데이터 간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왼쪽 그림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클럭 액티브 엣지 기준으로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이 있습니다. 셋업 타임은 액티브 클럭 엣지 이전에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최소 유지 시간을 말하며 홀드 타임은 액티브 클럭 엣지 이후에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최소 유지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타이밍 패스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레이턴시는 하나의 데이터 패킷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보내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고 컨비네이셔널 로직 패스에서 한 클럭 사이클 이내로 걸려야 합니다. 얼라이벌 윈도우는 앞에서 설명한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을 충족해야 되고 만약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바이올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셋업 바이올레이션은 앞의 블록과 뒷 블록의 스큐 값이 크게 되면 발생할 수 있고 홀드 타임 바이올레이션은 앞 블록과 뒷 블록의 스큐 값이 작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CS SDC에서의 타이밍과 관련된 시나리오의 예제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컨비네이셔널한 패스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다음과 같이 SDC에 R1 언더바 레지부터 R2 언더바 레지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함께
set multi cycle pass라고 지정을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R1 언더바 레지부터 R2 언더바 레지까지의 경로는 절대 활성화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set false pass 커맨드를 지정하고 해당 경로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fast 클럭과 slow 클럭의 결합이 가능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set 클럭 그룹 대시 어싱크로너스 커맨드를 이용하고 클럭 그룹을 각각 작성해 줍니다. 다음은 기존 검증 방법입니다. 첫째로 풀타이밍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과 포멀 앤 스태틱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적절한 RTL 코딩 스킴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 레벨 시뮬레이션과 함께 SDF를 이용하는 경우 시뮬레이션 타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테스트 서브셋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높은 커버리지를 얻기 힘들고 디버깅을 할 때 시간과 노력 대비 디버깅 자체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이클이 늦고 테이크아웃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포멀 앤 스태틱 메소드는 펌웨어가 올라가는 환경을 말합니다. 테스트 벤치가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펌웨어가 올라가는 메모리의 용량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을 위한 독점적인 RTL 코딩 스키임으로 이것은 비표준적이고 구현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성능을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초기에 SDC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빠르고 포괄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VCS에서 SDC 검증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VCS의 입력으로 RTL과 SDC 입력을 넣게 되면 VCS에서는 디자인을 추론하고 X 인젝션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이후 이제 CinV에서 다이나믹 패스 신스테이제이션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결과로 패스나 페일의 결과를 얻게 되고 그 이후에 얻게 되는 DB를 이용해서 커버리지 레포트를 얻게 됩니다. 또한 VCS에서는 SDC를 멀티플하게 싱글 SDC를 읽을 수도 있지만 멀티플 SDC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멀티플 SDC 읽는 방법으로 리드 언더바 SDC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소스를 하셔서 그 SDC를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STA의 Waived Then Pass의 모델 타이밍 언설터니티에는 멀티 사이클 패스, 그리고 폴스 패스, 어싱크로너스 패스 등이 있습니다. VCS에서는 다음에 두 가지 다이나믹 발리데이션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Early Capture Violation 시에 X나 또는 불값을 삽입하는 방법 또는 바이올레이션 체커에 의해서 모니터링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VCS SDC의 어드밴스드 피처로 다음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SDC 디클레이션을 시뮬레이션 동작과 교차 점검을 하고 포괄적인 클럭 트리 검증 및 액티브 클럭의 동적 선택, 그리고 어싱크로너스 리셋 검증 및 클럭 글리치 밸리데이션의 어드밴스드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VCS SDC 시뮬레이션에서 캐치할 수 있는 디자인 버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퀀셜 엘리멘트 간의 멀티사이클 패스, 멀티사이클 데이터 패스의 얼리 캡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 사이클의 긴 컨비네이셔널 멀티플라이어의
리절트가 한 사이클 후에 읽히는 경우 얼리 캡처 바이올레이션이 뜨게 됩니다. 어싱크로너스 클럭 도메인의 데이터 크로싱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의 싱크로나이저가 미싱 됐을 때 리시버에서는 메타스테이블 밸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DC 싱크로나이저를 다룬 자세한 방법은 유저 가이드 44페이지에 핸들링 CDC 싱크로나이저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그림도 함께 첨부되어 있으니 유저 가이드를 확인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DC 컨스트레인트로서 잘못된 타이밍 웨이브의 예입니다. set false pass로 지정한 설계 경로가 시뮬레이션 중에 활성화된 경우 버그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어싱크로너스 리셋 타이밍 버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플립플롭이 어싱크로너스 리셋으로 들어간 경우 첫 번째 사이클 동안 리드되면 리더는 메타스테이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STA 툴 레포트를 리드할 때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예입니다. SDC에서 참조되지 않은 클럭에 의해 구동되는 시퀀셜 엘레멘트는 Unconstrained Timing Pass가 간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VCS SDC 시뮬레이션에서 디자인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부터는 앞에서 간략하게 다룬 SDC 버그 캐치에 대한 예제와 함께 VCS에서 발생하는 에러 또는 워닝, VCS에서 사용하는 옵션 등에 대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처음으로 다룰 내용은 멀티사이클 패스 밸리데이션에 대한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소스 레지스터인 FF1으로 IN 값이 들어가고 컨비네이셔널 로직으로 FF1 곱하기 2의 값이 mout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데스티네이션인 FF2로 mout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코드를 SDC의 오른쪽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CLK는 20주기로 생성을 하고 FF1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FF2로 시작하는 모든 것까지의 경로에서 멀티사이클 패스는 2라고 기술해 주었습니다. 이 기술한 SDC를 VCS 컴파일할 때 옵션으로 이제 그 생성한 SDC 파일을 함께 물리게 되고요. 유저가 사용하려는 이제 다른 옵션들도 함께 컴파일할 때 넣게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FF1의 밸류 체인지는 110세크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SDC의 FF1부터 FF2로 가는 경로를 멀티사이클 패스라고 하여 2사이클이 걸린다고 SDC에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FF2의 밸류 체인지는 한 클럭 사이클 이후에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 아래 이제 바이올레이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얼리 캡처 바이올레이션이 발생하는 것과 함께 원 클럭 사이클 동안 X 인젝션이 되는 걸 웨이브 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제 바이올레이션 메시지를 좀 더 보시면 SDC의 네 번째 라인에서 프롬부터 2까지 SDC의 두 번째 라인에 기술된 클럭 기준으로 110세크의 시간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관측된 건 1 클럭 사이클 딜레이였지만 기대했던 건 2 클럭 딜레이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바이올레이션 메시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폴스 패스 밸리데이션입니다. 소스 코드는 이전 장에서 기술된 것과 동일하고 단지
SDC의 기술 내용만 다릅니다. 우측의 클럭에 대한 기술은 같고 멀티 사이클 패스에 대한 기술 대신에 셋 폴스 패스에 대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폴스 패스로 기술된 패스는 FF1부터 FF2까지의 경로입니다. VCS 컴파일 시에 작성하신 SDC 파일과 verify underbar false pass를 함께 넣고 컴파일을 한 후 런을 합니다. 이후에 아래와 같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게 되고 바이올레이션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바이올레이션 메시지를 보면 이전 장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VCS에서 폴스 패스에 대해 MCP로 모델링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폴스 패스는 디폴트로 MCP가 10으로 모델링 되어 있는데 10사이클 전에 캡처가 발생하게 되면 바이올레이션 메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유저가 디폴트 딜레이 값을 변경하고 싶다면 옵션에다가 컴파일 할 때 함께 -SDC는 verify underbar false pass 하고 콜론 뒤에 유저가 원하는 숫자를 넣고 컴파일 커맨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시크로너스 패스 밸리데이션입니다. 기본적인 소스는 같으나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의 클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DC에 다음과 같이 A 클럭과 B 클럭에 대해 정의를 해 놓았으며 각각의 클럭은 어싱크로너스 클럭임을 SDC에 기술해 주었습니다. 현재 오른쪽에서 보이고 있는 SDC에는 오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A 언더바 클럭, get 포트 클럭이라고 되어 있는 게 get 포트 A 클럭으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컴파일 커맨드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SDC를 함께 물려주고 verify 언더바 클럭 그룹을 넣어 컴파일을 해주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웨이브 폼을 얻으실 수 있고 110 세크에서 밸류 체인지가 A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 일어났고 FF2는 B 클럭의 라이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얼리 캡처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VCS는 X를 인젝션하고 얼리 캡처 바이올레이션 메시지를 아래와 같이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리셋 밸리데이션입니다. 베이직한 소스 코드는 이전과 같고 데스티네이션에서 리셋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SDC는 클럭에 대한 것만 기술을 해주었으며 VCS 컴파일 커맨드로 SDC와 verify underbar reset을 넣어 컴파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기술한 -SDC verify reset 옵션은 리셋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커런트 디자인 하에 있는 리셋 가능한 모든 플롭에 X를 인젝션하고 리셋 도메인 크로싱 버그를 노출하는 옵션입니다. 또한 디폴트로 X 인젝션은 1 클럭 사이클 동안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09 SP2의 SDC Verification with Simulation 9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보이는 소스 코드는 소스의 FF1의 어싱크로너스 리셋이 될 때 데스티네이션 FF2는 리셋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데스티네이션에서 셋업 홀드 바이올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럭 트리 밸리데이션입니다. 왼쪽 소스 코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클럭이 기술되어 있고 오른쪽에 SDC의 각각의 클럭의 주기와 create 클럭인지 generate 클럭인지를 기술해 주었습니다. 이후 VCS 커맨드로 SDC와 sanity 클럭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래는 SDC 에러의 메시지입니다.
코드에서 기술한 내용은 투클럭 디바이드를 하고 페이지 시프트를 하려고 한 것으로 의도됩니다. 이러한 경우 유저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SDC에서는 오른쪽에 이제 중간에 기술한 것과 같이 마이너스 디바이드 바이 투 디클럭이 아닌 마이너스 엣지 246 디클럭이라고 기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클럭 밸리데이션을 위해 마이너스 SDC sanity 콜론 클럭을 하였는데요. 이 옵션을 사용을 하면 런타임 시에 create clock, create generate clock을 사용하여 SDC 파일에 정의된 클럭과 시뮬레이션 중에 이 신호들이 표시되는 값 간의 미스매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또한 유저 가이드 27페이지 클럭 밸리데이션 캡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베타 피처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럭은 컨비네이셔널한 로직으로 셀렉트 시그널에 의해 F 클럭과 S 클럭이 선택됩니다. 이때 글리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F 클럭과 S 클럭의 주기를 각각 기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커맨드로 SDC를 넣어주고 다이나믹 멀티 클럭 옵션을 넣어줬습니다. 이 마이너스 SDC는 다이나믹 멀티 클럭 옵션은 모든 컨스트레인트 패스에 대한 레이턴시 측면과 모든 언컨스트레인티드 패스의 셋업 바이올레이션 측면을 검증합니다. 아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expected SDC 클럭은 S 클럭과 F 클럭인데 165 세크에서 발생한 클럭은 SDC에 전혀 기술되지 않은 unknown 클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DC는 사용하고 계신 SDC가 있다고 하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만약 VCS에서 지원되지 않는 커맨드의 경우 VCS는 이를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여기 지금 기술된 내용 외에 로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는 페이지가 없어서 설명을 드리면 SDC에 관한 이제 모든 로그는 MCP 로그라는 디렉토리가 따로 생성이 되게 되고 뭐 MCP 하고 current design name summary.log라는 로그에는 SDC 파일 커맨드에 컴파일 타임 분석에 대한 통계가 포함이 되어 있고 SDC error.log에는 SDC 관련된 모든 에러가 포함되어 있고 구문 분석 오류나 뭐 SDC 메시지 지원되지 않은 로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MCP current design name 클럭.log.gzip 요거는 이제 식별된 클럭 리스트랑 주기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고 SDC out.txt는 구문 분석된 파싱된 SDC 커맨드의 매핑 관련된 라인 넘버들을 함께 보여줍니다. SDC unknown command error.log.txt에는 SDC 파일에 전달된 알 수 없는 SDC 커맨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그랑 커맨드에 대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저 가이드에서 이제 하나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디와 함께 디버깅하는 예로 런타임에서 어노테이션 지원하는 예입니다. 아래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은 버디에 표시된 마커의 경우 X 인젝션이 발생하는 시기를 나타낸다는 거고 다음은 MCP 소스가 변경되는 지점이랑 MCP 데스티네이션 캡처가 발생하는 시점도 웨이브폼에 표시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SDC 커버리지 레포트입니다.
SDC 커버리지 레포트는 트레이싱 중에 식별된 모든 SDC 밸리데이션 패스에 대한 서머리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커버리지 레포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컴파일 타임에 앞에서 넣었던 것처럼 -SDC는 커버리지라는 것을 추가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VCS에서 제공하는 VCS에서 생성이 되는 SDC RT COV.db라는 커버리지 db를 얻게 됩니다. 이 커버리지 db를 레포트로 추출을 하려면 VCS를 설치하신 디렉토리에서 etc sdc coverage.py라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불러들여서 그 파이썬 스크립트와 함께 db를 물려주게 되면 커버리지 레포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 보이는 건 이제 커버리지 레포트의 서머리인데요. 시뮬레이션 후에 이런 상세한 레포트를 표시를 해주는데 메시지 중 맨 오른쪽에 보시면 뭐 inactive, active, active and violating 등 같이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inactive라는 거는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이 토글링이 되지 않았을 때를 얘기를 하고 active는 인풋이 토글은 되었지만 within violation 윈도우 내에서 아웃풋이 토글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within 윈도우는 현재 지금 레포트에는 기술이 되지 않았는데요. 레이턴시 윈도우 내에서 소스는 변경이 되었지만 소스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의 경로가 민감하지 않아서 경로에 early capture violation이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violating은 경로의 early capture violation입니다. within 윈도우 내에서 아웃풋이 토글이 되었지만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아웃풋이 토글이 되었고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경로가 민감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이제 true violation은 violating입니다. 이러한 레포팅에 대한 자세한 사항 역시 유저 가이드 38에서 39 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드린 내용은 VCS 버전의 S2021.09 S2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것으로 다이나믹 SDC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